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5일, 6월 셋째 주 첫 거래일의 시작이죠. 월요일이고요. 우선 오늘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익 난 거를 이제 매도하시고, 시장 관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주식 들고 있다가 하락을 맞아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늘 그랬듯이 우선 외국인과 기관,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 일단 동시순매수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시장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오늘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3월 달에 너무 급락장을 겪다 보니까 이 인버스에 대해서 오늘 동시순매수에 코스닥 인버스도 들어와 있고, 뭐 선물 인버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곧버스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때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이걸 모아가서 또 인버스가 이렇게 한번 크게 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아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때는요, 코로나라는 위기가 첫 번째로 발생했을 때예요. 그죠?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게 과연 어디까지 퍼질지, 얼마나 경제에 타격을 줄지, 기업들한테 타격을 줄지, 실물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굉장했습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따로 그 부분만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튼 이때는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도하는 시기, 그리고 인버스만 매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 5,900원, 6,000원 대비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는 12,81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두 배가 조금 넘게 올라갔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일단 오늘 수급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동시 매도가 나왔어요. 현물에서는요. 코스피 거래소에서 이만큼 매도, 코스닥에서도 이만큼 매도. 기관이 조금 더 코스피를 많이 매도했어요. 역시 우리 개인들이 현물에서는 이 물량을 다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금 잔고가, 개인 예수금 잔고가 46조 정도가 6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개인들이 아니라 개인의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 대기 자금이 상당해요. 그래서 하루에 1조씩 산다 이런 거 매일매일 1조씩 사도 40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아주 아주 풍부한 매수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요때와 다른 기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때 수급을 기억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공포를 느꼈던 이때는요, 선물 매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한 뭐 두 개 합쳐서 약간 6천억 정도, 그냥 대략 6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6천억 정도의 현물을 매도하고 대신 선물을 9,300억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직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50%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절대 대세적 시장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도대체 왜 떨어졌어? 그것도 뭐 1, 2% 조정도 아니고, 코스피는 4.7%, 코스닥은 무려 7.09%. 여러분들 왜 올랐을 때는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내려갔을 때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내려올 때 아주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가파른 걸 되돌리는 데는 시간적으로 보면, 자, 여기는 캔들이 대충 뭐 요 정도 본다고 하면 캔들이 23캔들이었는데 올라갈 때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데 몇 캔들이 필요했냐면요. 51캔들 정도가 필요했어요. 거의 더블하고도 조금 더 필요했죠. 근데 원래 그게 주식시장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떨어질 때는 항상 주식은 빠르고 강력하게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게 주식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비단 업종 차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차트에서 적용되고요. 또 가끔 중소형주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주식의 본질적인 어떤 성질이에요. 자, 일단 5일선 이탈했어요. 5일선 이탈은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이탈을 했고 금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했으나 어느 정도 메웠으나 아직도 이 갭은 못 메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많이 떨궜어요. 코스피에서 이 정도 떨궜고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은 더 많이 떨궜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다 떨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요만큼 오랫동안 올린 걸 한 방에 내리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캔들 하나로 무려 5월 이제 중순부터 우리가 6월 거의 한 달 동안 올린 거를 하루 만에 빼버리는 게 바로 어,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제 결론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선물 매도까지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 저도 아마 제 회원분들께 여러분 우리 수익 난 거는 일단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우리 물론 그전에도 저희 카페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 실현을 계속 꾸준히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주식 포션을 좀 줄입시다. 그리고 현금 확보 일단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걸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선물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일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별로 외국인 개인 기관 뭐 이런 기타 기관들이 어떻게 매수 매도했는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했는지 알 수 있는 시장인데 우선 선물 시장을 볼게요. 자,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6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6월 12일부터 보시면 물론 이틀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지만 벌써 요것만 합쳐도 1조 3,500억이에요. 외국인들이 선물이 들어오는 게. 근데 공교롭게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지수는 다 떨어졌죠. 그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저가 매수라고 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코스피 당연히 매도했죠. 근데 매도 규모가 선물에 비해서 큰가요? 아니요. 선물보다 작아요. 코스닥 가보실까요? 코스닥은 사실 금요일이랑 오늘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54억밖에 안 돼요.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연기금에서 많이 팔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연기금은 그냥 약간의 비중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하찮은 정도의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많이 오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오랫동안 3월 약간 중후반부터 6월 11일이니까 거의 3달 동안 꾸준히 올라오셨던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라면 주식은 떨어지지 말고 평생 올라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그거. 자, 멀리 보겠습니다. 주식은 오르는 기간, 올랐던 때보다 사실 2018년, 19년 주식시장 코스닥에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쵸. 오르는 기간보다는 떨어지는 기간이 훨씬 길었고 깊었고 또 오르는 기간은 얕았고 떨어지는 기간은 길고 깊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 2020년 이 코로나 발생 이후로 처음으로 꽤 오랜 기간 많이 급격하게 올라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 2년 동안 코스닥이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사실 요때 코스닥 시장 아주 좋았었죠. 2017년 후반. 그 이후로 2년 동안 참 안 좋았는데 이제 드디어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때도 트렌드가 참 좋았어요. 근데 요렇게 조정이 오고 예쁘게 쌍바닥 찍었죠. 예, 보이실 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제 코스닥 끝났어. 저 이때도 기억나요. 수많은 개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동안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떨어질 때 됐어. 아, 무슨 소리야. 아,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제 수익 실현해야지. 그리고 막 인버스 타야지. 그때도 이제 조금 주식 좀 한다는 개인분들은 인버스를 알고 계셨으니까 요즘만큼 유명해지기 전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많이 쓰시니까요. 예. 그때도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때 21선 이탈하니까 인버스 들어가서 하루 이틀 수익 내신 거예요. 내셨는데 좀 올라갔는데 2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시장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지 하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보고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본다고. 예, 시장 너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예, 좋은 말로는 충고, 나쁜 말로는 욕도 들었어요. 근데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트렌드라는 건 주식에서 트렌드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트렌드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예쁘게 쌍바가 찍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와요. 2차 파동이 와요. 물론 이때를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비교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개인의 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이 이제 끝났나요?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났나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푼 자금을 걷어들이는 중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트럼프는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나는 2,400억 달러를 더 원한다. 시장에 더 풀길 원한다. 추경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 음봉 세게 하나 맞았다고 시장은 다 끝났어. 이제 무조건 인버스 버스에 올라타야 해. 이제 주식 다 팔고 인버스로 가자 라고 생각하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 조정이 오는 건 당연히네요. 왜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오늘 건강 이상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맨날 울고 먹는 북한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나름 제법 신선한 악재였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뭉쳐지면서 오늘 크게 한 방 맞았는데요. 시장을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시장이 떨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이 난세에서도 실적이 상승하는 주식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그 주식들은 움직이고 있고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ELW와 주식 선물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